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몽골의 이야기 해볼게요.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 몽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칭기즈칸의 화려한 몽골 제국 생각나실 것 같고요. 또 푸르른 초원이나 아니면 깨끗한 하늘, 이런 멋진 자연 환경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최근 이 멋진 자연 환경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 몽골이 엄청나게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5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몽골의 수도에서는 거의 매일매일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쁨에 해당하는 정말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몽골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몽골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 이유는 게르촌의 석탄 난방 때문입니다. 몽골 정부에 의하면 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대기 오염 물질의 80%가 게르촌에서 발생을 하고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게르, 이 몽골의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초원의 게르에서 하루 자보기 이런 거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게르는 이 몽골 지역에 있는 좀 독특한 형태의 주거 시설이에요. 특히 몽골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집으로서 이동과 해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집이죠. 자, 그런데 이 게르는 사실 몽골의 초원에 있어야 어울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이 도심 속에 게르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마을, 게르촌까지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 우리나라의 서울에 판자촌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는 지금 게르촌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 울란바토르 시민의 60%가 지금 게르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 대부분 사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게르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게르는 초원에서는 분명히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도시의 환경과는 글쎄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거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게르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예 철거 대상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동식 집이기 때문에 어떤 난방 시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상하수도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몽골의 날씨예요. 여러분, 몽골의 겨울 날씨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최저 기온이 영하 32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대급 추위보다 더 추운 날씨가 몽골의 겨울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정말 추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르에는 난방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추울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게르촌에 사는 몽골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석탄 난방이었어요. 집 안에 석탄 난방 시설을 가져다 주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석탄 난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석탄 난방이 바로 몽골 대기 오염의 주범이에요. 대부분의 게르에서는 이 석탄 난방을 쓰다 보니까 겨울철 몽골의 대기는 하루도 깨끗할 날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하 40도 추위에 난방을 안 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비싼 전기 난방을 들여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 계속 석탄 난방을 쓰게 되고, 이게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 몽골인들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게르촌을 형성하게 됐을까? 여러분, 원래 몽골은요, 인구의 5분의 1이 유목민족일 정도로 초원에서도 잘 살고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몽골의 유목민들마저도 이 울란바토르에 게르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몽골의 속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몽골의 전사는 화살 한 방에 쓰러지고 몽골의 부자는
조드 한 방에 쓰러진다. 자, 여기서 조드, 몽골의 표현인데요. 뜻은 겨울 혹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겨울철에 찾아오는 일종의 추위 재난 같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재난이죠. 마치 토네이도나 태풍처럼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재난이라고 하고요. 주로 초원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드는 아까 속담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몽골 사람들에게는, 특히 몽골의 유목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몽골의 유목민들은 보통 가축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런 조드, 겨울 혹한 현상이 찾아오면 유목민들이 데리고 있던 모든 가축들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무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몽골의 부자는 조드 한 방에 쓰러진다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조드가 10년마다 한번 찾아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조드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몽골 유목민들이 이 조드 때문에 하루아침에 키우던 가축들을 모두 잃고 몽골의 수도로 가서 도시 빈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환경오염 혹은 기후변화의 재앙을 그대로 막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몽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몽골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몽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 네, 오늘은 게르촌의 석탄 난방으로 인해 심각해진 몽골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좀 더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몽골은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 몽골 땅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 유럽의 네 나라가 합쳐진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땅은 굉장히 넓은 나라인데 여기서 몽골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몽골의 인구가 진짜 적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인구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3천만 명? 아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넓으니까 한 1억 명은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몽골의 인구는 340만 명 정도예요. 와, 나라의 크기 비해서는 인구가 진짜 적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인구가 적었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몽골은 우리나라랑도 관계가 꽤 좋은 편이에요. 몽골이 무역을 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전 세계 4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몽골한테 자동차나 화장품 이런 소비재를 수출하고요. 몽골은 우리한테 뭐 석탄이나 구리, 금 이런 광물들 위주로 수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이죠. 뭐 이마트나 CU 편의점 이런 게 몽골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뭔가 좀 관심이 가는 한 번쯤 여행을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저는 몽골인데요.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몽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